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는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예, 요즘 좀 여러 가지로 당 내외 일이 조금 복잡합니다. 현안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걸 좀 여러 가지를 좀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책 현안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대표님 기재부 차관도 지내셨잖아요. 네. 지금 당장에서 조세 정상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에서 20%로 인상을 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을 지금 내놨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조세 정상화라는 말을 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여야가 합의하에 그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를 내렸죠. 네. 그때 그 보도 자료에 보면 여야 공히 조세 정상화라고 그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렇죠. 여야 합의로 1%포인트를 내린 거를 조세 정상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오히려 기업들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을 때려잡기 위한 정세다. 때려잡기?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기업의 타격이 클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상당한 타격이 있겠죠, 당연히. 예. 세율을 내리는 것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경쟁력을 올려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EU라든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계속 세율을 좀 내려주고 있죠. 그 세율을 내려줘야 기업의 국제적인 어떤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2년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그때 최고세율을 3%포인트를 내리려고 했었으나 여의치 못해서 합의로 1%포인트만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세율을 내리고 있는 방향에 역행해서 지금 다시 올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외 환경이 기업을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세율까지 올린다 그러면 정부에는 세수가 좀 더 들어온다는 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주체인 기업에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대표님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려는 이유는 지금 세수 펑크가 계속 나기 때문에 세수를 좀 확충하기 위한 차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불가피성은 인정하기 힘드신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부가 세수가 부족한 것이 왜 부족한가를 봐야 되거든요. 법인세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법인세가 1년에 한 100조 정도 세수가 들어오다가 60조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율 인하 때문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알다시피 AI 반도체가 되면서 삼성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경영 환경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전쟁이 지금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공급망 체계 자체가 지금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그 무역 여건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국세청에 지금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요. 예.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조세 감면 특례가 많잖아요. 요것들을 좀 줄여서 세수 확충이 목표라면 그쪽으로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는 여기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세제 감면 부분, 특례 부분들은 다 나름대로 특례를 줘야만 될 이유들이 있는 사업들일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농어민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해서 농특세를 줄여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감면이라고 생각하고 없앤다고 한다면 또 상대적으로 농어민들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기업들에 대한 R&D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에 대한 R&D 공제를 그러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증세를 하기 위해서 공제를 줄인다든지 하게 되면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R&D를 축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진들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게 되는 거고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경제가 미래를 위해서 가는 길에는 굉장히 부담을 크게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정 부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안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방송 3법 이것들을 지금 그 민주당 계획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은 안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지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불법 파업에 대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내용도 많습니다. 사용자 범위라든지 근로자 범위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적법한 파업에 의한 손해배상은 지금도 면책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없애준다든지 손해배상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든지 하면 불법적인 파업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경영자들이 여기에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사 자체가 위축이 된다. 회사가 위축이 되면 그 피해가 다시 근로자한테 되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반대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걸 이번에 그냥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업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또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 사실인 거죠. 거기다가 MBC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방송의 그 어떤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나마 사장추천위원회를 100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못지않게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이사진 구성을 노조가 관련되는 부분을 그 대폭 확대를 하고 또 외부에 있는 시민단체나 뭐 이런 단체에서 그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많이 터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약간 색깔이 좀 있어 보이는 그래서 방송의 어떤 그 장악력을 노조 측에 오히려 상당 부분 영구히 고착화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좀 여야가 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야당이 된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부 여당에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니 이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협상을 좀 하자. 협상을 해서 방송 3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이나 상법의 경우에도 독소 조항 또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 조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같은 것이 경영계의 문제점이 제기를 많이 하니까 경영계, 산업계,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 경영권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조항과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에서 야당하고 소수 야당이지만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 입장입니다. 원내대표 두 분이 만나서 원샷 그러니까 단판 내지 협상 이런 게 안 됩니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아시다시피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이 만나서 원샷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치는 않다. 물론 그렇긴 하죠.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야당이니까 그 우리 당 내에서만 이렇게 의견을 좀 수렴하면 되지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또 아마 정부 측의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쪽 의견도 또 봐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지 약간 좀 그건 의구심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에 좀 더 협상이 필요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야 대표 간에 만나서 담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인 게 맞습니까? 보도는 그렇게 나오던데. 지금 현재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예상하는 대로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그 방송 3법하고 상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을 그냥 강행을 단독으로 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반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그 국민들에게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걸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반대 토론에서 충분한 우리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